네, 이슈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유가 하락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 박진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1900선까지도 위태위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애써 끌어올렸던 지수가 거의 일주일 만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우선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코스피 시장의 하락 가장 큰 원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외 증시에서 들려오는 계속적인 연이은 하락세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촉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눌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급격스럽게 금리를 강하게 올린 부분도 사실 글로벌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유가에서 받는 그런 압박감이 시장에서 있어서 거래소에 대한 압박감으로 계속 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흐름 보신다면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정유 3사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유가 하락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렇다라면은 지금의 유가 하락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센티멘털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가 하락이 이번에 혹시라도 50불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종목별로 악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때문에 유통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들이 하락한다든지, 공공요금 인하에 따라서 한전이 급락을 한다든지, 또 지금 IT 섹터 중에서는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돌아가면서 어둡게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 분들도 상당히 좀 지금 어려운 시장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를 배제하고 코스닥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이동해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중국 국적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으로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전된 상태에서 거래소가 계속적으로 흐름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라는 이런 점이 좀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자체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900선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가의 이 전망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다들 유가가 사실 지난번에 한 68불 부근에서 움직일 때도 60불 정도를 크리티컬 포인트로 보고 있었습니다. 60불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손해보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손해보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오래 버티냐. 이거에 따라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일단은 이기게 되는 그런 승자의 게임이 되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진행했던 그런 치킨 게임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쪽에서는 좀 버틸 수 있겠지만 나머지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또 미국 내에서만 본다라면은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개발할 때 그런 회사들이 은행에 이자를 받아가지고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돼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일단 셰일 쪽에서도 투자한 부분들이 계속 비용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상품 쪽에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하방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자재 관련 DLS들이죠. 금이나 은, 원유 이런 쪽에 투자되어 있는 DLS들. 특히 이제 DLS 같은 경우 지난번 유가 급락할 때 많이 터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마지막 터치가 있어야 되는 물량들이 있게 되는데요. 80불대 중후반대에서도 설정되어 있는 DLS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낙인을 찍으려면 한 44불대가 정도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44불대까지 그럼 과연 빠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50불이 한번 깨면 거의 바닥선이 아니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일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좀 양분될 것 같습니다. 좀 두 가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당연히 소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환율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정유소에서 한 1,500원대까지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라면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화학, 정유 섹터 모두 철강까지 전체적으로 원자재 하락 부분들이 미치는 우리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적인 부분에서 수출주들이 부진하고 그 기업들이 수익 창출이 적어진다라면은 또 역시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뭐 인력을 뭐 감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인력을 잘 뽑지도 않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다시 소비가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급등도 급락도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지금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1900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FOMC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문구가 사라지느냐 남느냐 아니면 표현이 완화되느냐 아니냐라는 쪽에 상당 기간이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FOMC 열리기 전에 지금 벌어진 모든 상황만 보셔도 FOMC도 단독적으로 미국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FOMC를 지나고 나면 문구가 사라지던 간에 시장은 어느 정도 이벤트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특히 또 이번 주에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모직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제일모직 상장 때문에 피본 종목이 삼성 SDS가 되겠죠. 기관들이 SDS를 팔면서 제일모직을 선호하는 그런 흐름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제일모직을 또 국내 증시에서는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조금 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모직 상장,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FOMC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충분히 주 후반부에는 시장의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전략도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뭐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선물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대형주들 특히 이제 아침에 헤맸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와 함께 정유주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요. 화학주들도 플러스로 일부 이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주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지수 관련 주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 급등주들로 다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너무 단기 급등한 부분들에 추격 매수로 따라붙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이 코스닥에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 수급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지난 2달 동안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 올렸던 게 바로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최근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의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인가요? 외국인들은 항상 포지션을 보시면 해외 증시가 좋으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매수세를 유지해 주는데요. 해외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를 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매도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삼성전자 자사주에 대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매도 집계에서 거의 한 1,000억 정도씩은 빼고 보시면은 나머지가 외국인들 매도라고 보시면 실질적인 매도라고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던 중국 지표도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중국 지표의 전망과 함께 이 중국 증시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중국은 사실 지표가 좋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최근에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뭐 HSBC 중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전치 50이었는데 발표치는 49.5로 나왔죠. 예상치보다 좀 못한 모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도 계속 지표가 부담스러우면은 계속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쓰겠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근에 후강통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중국 시장으로 몰려들었고요. 중국에서는 엄청난 뭐 버블 얘기와 함께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국의 강세가 우리 시장에도 또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머징 쪽에서의 섹터에서 일정 부분을 좀 뺏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내수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수출은 포기하고 내수 쪽에서 중국은 부양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중국에서는 좀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단기적인 급등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이 글로벌 시장을 뭐 저희가 유가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과연 올해는 좀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산타 할아버지는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네. 산타 할아버지는 이미 코스닥에서는 오신 것 같고요. 음, 네, 코스닥에서는 이미 오신 것 같은데 그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과연 연말장까지 거래소 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정말 이번 주가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에는 낙폭과대주들이 즐비하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글로벌적인 수급적인 부분, 국내 수급적인 부분 다 안 좋았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 상장과 함께 풀려지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이후에는 일정 부분 수급에서는 좀 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1월 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감행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연기금만 소폭 매수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연기금과 사모펀드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의 매수는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누가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투자는 대부분이 롱숏펀드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입니다. 한쪽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 한쪽을 숏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보시면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그동안 매도를 하면서 밀어놨던 종목들을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다라면은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낙폭과의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라면은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소도 좀 벗어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큰 선물을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좀 외면받았던 부분에서는 조금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연말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정유주의 강세는 아마 배당에서도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번 주 좀 체크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번 달에만 공모가 30개 이상 몰려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다 뭐 박살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는 족족 하한가라든지 급락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주도 선별 투자해야 되겠죠. 연말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공모주 잘 선별 투자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이 들어오는 동시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미리 전략 한번 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와 함께 또 테마성 종목들,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뭐 최근에 있어서는 좀 등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중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한데요. 게임주들도 시세를 상당히 많이 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 부분에 지금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되는 종목들 쪽에서 좀 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테마에 묶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충분히 돼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Y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물인터넷이었지만 소외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찾는 노력들이 이런 종목들을 다시 올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엔터라든지 게임주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시 낙폭과대 상태에서 순환매가 돌아오는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들도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지금 지수의 견인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536입니다. 뭐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닌데 종목들은 다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종목들이 그동안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지수 견인력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시고, 거래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와 수출주 섹터들 내에서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들,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방향성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번 주 대응하시는 데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엔 시간을 통해서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궁금했던 이야기 잠시 후에 현장 플러스에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